제가 이 40여 년간의 상담을 하면서 성격 좋은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행복해하고 또 같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 있죠. 학교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 많을 텐데, 나를 사랑할 텐데,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반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경우는 누군가 늘 옆에 있어야 되고 그가 뭔가를 늘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 있어야만 본인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을 제 직업으로 하고 있고 가족치료사 이남옥 레지나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경우는 건강한 거는 아닌데, 뭔가 누군가 늘 옆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있어야만 본인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고, 또 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있어주길 원하지만 이 사람도 언젠가 떠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에 결국은 또 그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잘 머물러서 즐기고 또 그런 부분을 누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가장 본인이 두려워한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성격 좋은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행복해하고 또 같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 있죠. 내가 혼자 있어도 그 순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저 사람은 내향이야, 저 사람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같이 지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감을 느껴요. 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이면 타인이 보기에 나도 같이 그 곁에 가서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누가 다가왔을 때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잘 지내고 함께 있어도 잘 지내는 사람을 만들고 싶죠. 특히 부모로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아이가 하는 옹알이를 들으면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안정애착을 제공하는 부모들은 아주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맞춰주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녀들은 내게는 누군가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생기면 이 아이들은 세 가지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개념, 나에 대한 개념이 내 스스로 혼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대접받으면서 내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잉 하고 한번 울음소리만 내도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생기겠죠. 타인과 나의 개념이 긍정적이면 동시에 관계의 개념도 좋아지는 거죠. 관계라는 건 항상 행복하고 안정된 거, 이런 것들을 갖게 되겠죠. 태어나서부터 한 2년까지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맞춰줘야만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머릿속에서 기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 많을 텐데, 나를 사랑할 텐데,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평생 지속이 되는 건데, 이게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많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많이 남을 해치기도 해요.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분노,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 때문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데,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그 상황에서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외롭고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평생 산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 서운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본인이 버려진다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제가 이 40여 년간의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하게 누군가 내게서 떠난다라는 것을 이제 버림받는 경험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없었을 때 홀로 남겨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누가 떠나서 내가 혼자 있다라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혼자이다라는 그 느낌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거는 친구가 멀어진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착관계, 어떤 자아 정체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과연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기질일까,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저는 이렇게 가정 환경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보는데, 아무리 건강한 기질을 타고나도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으면 건강함이 발현될 수 없는 거죠. 안정 애착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과연 아이들한테 사랑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랑의 표현에서 어긋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난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욕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강요하는 거죠. 이 관계에서는 아무리 아이에게 느끼는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끼는 순간은 뭐냐면 본인이 필요했을 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누군가 나한테 음식을 주거나, 내가 누구한테 안기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안아줬거나, 맞는 응답이 와야지, 아, 내게는 누군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너는 그냥 내가 주는 것만 받아 먹어 라는 상황에서는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넌 더 잘해야 돼, 넌 노력을 더 해야 돼, 성실해야 돼, 넌 아직도 부족해. 그 상황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서 더 잘 되게 하려는 의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항상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도 더 잘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늘 불안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군가 나를 그냥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하고 좋아했다라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다가와도 그 사람이 날 과연 좋아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내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갈구하지만 항상 외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존중받는 느낌도 필요하지만 생존에도 아주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갈구하게 되는데, 이게 제공되지 않았으면 늘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누군가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 떠날 것 같고, 또다시 홀로 남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어린 시절에 정말 생애 초기에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아주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과 이런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분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거리감과 동시에 연합성인 친근감, 이런 것들이 공존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본인이 다 잘 해줄 거라는 그런 명목하에 너무 많이 컨트롤하고, 돈을 주면 카드로 줘놓고 그 카드에서 뭘 썼는지를 늘 확인하게 되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늘 체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의 삶을 항상 엄마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부모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뭘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뭘 덜 맞췄는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내가 오늘 뭘 원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은 좀 부족했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 본인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들은 맞춰서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원해서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것은 좀 하기 힘들어 하는구나, 그 자체를 인정해주면
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거죠. 건강한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예요. 남은 절대로 나와 같지 않습니다. 타인은 타인의 독립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다라는 거,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화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다시 검토해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애착을 형성한 다음에 독립적으로 나온 사람들만 가능한 건데, 성인이 돼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를 알아가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필요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잘 연결되는 거, 동시에 적절한 거리감도 필요하다라는 거.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나 이외에는 뭐 부모도 자식도 다 남이니까 난 몰라. 이건 연결감이 없는 거죠. 근데 연결이라는 건 내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구나. 아, 이런 시험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구나. 진심으로 마음으로 연결해 주는 게 연결이지, 대신 해결해 주거나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거리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남이라는 거. 내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남에게는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내야 돼요.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남들이 와서 본인은 열심히 했어요. 좋은 어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남이 와서 이거 별론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나와 남을, 거리감을 가지고 독립시켜 놓지 못한 거죠. 그는 그의 동기가 있는 거고 그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고 뭔진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로 떨어뜨려 놓는 거, 이게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추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관계가 좋으면 늘 안정된 관계만 요구하죠. 그러나 좋은 관계에서도 항상 변화 있다라는 거, 굴곡이 있다라는 거, 갈등하게 되고 어떨 땐 밉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또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마찰을 빚거나 갈등이 있었을 때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관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갖더라도 그럴 적도 있는 거지, 나중에 잘 되겠지, 이런 뚝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어디든지 가면 남들이 저를 이용하고, 애를 써주긴 하지만 이용당한 느낌 때문에 기분이 나중에 안 좋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하고 의문을 갖는 경우 있죠. 애착이나 분화 개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이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었나 보죠. 그 사람은 내가 필요했었나 보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자원, 여러 가지가 본인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그냥 그의 욕구, 그의 요청, 이런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막 주느라고 애쓴 자기의 모습도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남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땐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을 때는 노 하면 돼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용당했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 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순간에 나를 죽이고 남만 너무 따라간 거는 아닐까?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분화된 사람들은 조금 긍정 마인드가 있죠. 누군가 와서 도움을 필요하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은 이렇게 도움 주면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뭔가 맥락 자체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도와주면서도 피해의식도 생기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렇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남는 건 그 이용당한 듯한 찝찝한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에서 헤어나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좋은 시작으로 생각하세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건 나한테 뭔가 신호가 온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잡고 해결책을 찾으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남은 남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기본 베이스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베이스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너무 막 자신을 다그치는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한다 하면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불만스럽다고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나에 대한 인정, 타인에 대한 인정을 하시되 기본 베이스, 긍정, 이러면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